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암, 조용히 찾아오는 침묵의 암, 그리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만성 간질환으로 뭐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아니면 지방간이든 간경변증이든 여하튼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간암 검사를 하란 말을 아마 자주 들으실 겁니다. 보통 아마 경험적으로 다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고요. 약간 경미한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게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간암은 왜 중요한 질환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현재 발생률과 이 사람들의 사망률은 어떠한가, 그리고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간암 국가 검진이라고 해서 국가가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암은 왜 중요한 질환인가? 첫 번째는 사회적 활동이 왕성할 때 주로 생기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암이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위에서 보면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거나 폐암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마 느낌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간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폐암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폐암은 주로 호발 연령이 70에서 80대입니다. 하지만 간암은 40에서 50대가 제일 많고요. 40에서 50세란 나이가 참 이제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서 굉장히 중추적인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도 한참 해야 되고, 그리고 자제분들도 한참 크고 있고, 또 그리고 위로서는 또 이제 부모님을 또 이제 노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금전적으로도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간암이 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여차저차한 이유로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처럼 아주 개수만큼 또는 이제 그 건수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노동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간암으로서 발생하는 초래되는 노동력 손실이 사회적으로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형 간염 환자도 많이 줄었고, 이제 요새는 애들 태어나면 다 백신을 맞추잖아요. 비형 간염도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간암까지 많이 줄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조금씩 준 거는 맞는데 현재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이게 딱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줄어든 것은 맞지만은 전반적으로 신규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얘기할 때는 새로 걸리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걸려서 그의 유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새로 걸리는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었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제 2000년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제 간암은 줄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암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20살에 간암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4, 50대도 많이 생기고, 특히 지방간염 같은 경우는 70대, 80대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이제 밑에 젊은 애들은 줄어들고, 또 이제 위에 중장년층은 늘어나는 그런 가분수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지가 않고 있고, 고령 간암 환자의 비율은 이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치료 실력이 좋아지면서 한번 간암에 걸리신 분들이 예전에는 1, 2년밖에 못 사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3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조기 진단이 됨으로써 이제 라이프롱하게, 그러니까 평생 이제 간암의 완치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 기간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간암은 이제 아무나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성 간질환이 있어야 발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B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C형 간염도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완치가 되는 병이고 완치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새로 걸리지만 않으면 C형 간염은 이제 거의 신규 환자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암이 걸린 사람을 놓고 보면은 B형 간염 환자가 대략 60% 정도가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C형 간염은 비록 완치율은 굉장히 높지만 과거에 C형 간염이 걸린 상태에서 간경변으로 이행한 경우는, 간경변증이 이미 생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간경변증 자체가 완벽히 예전처럼 회춘하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쨌건 아무리 치료가 잘 돼도 C형 간염에서 간암이 생길 만한 어떤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만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식생활이 워낙에 또 서구화되고 모든 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이제 움직이지는 잘 않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있고, 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에 비해서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로 인한 간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너무 양극화도 심해지고 뭐 뉴스 틀어보면 뭐 기분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술도 먹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든 요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질병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로 대두되는 이런 것들은 알코올 및 지방간, 우리가 이제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 같은 지방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향후에 좀 더 어떤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간암 사망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간암은 여전히 지금 아무리 치료가 잘 돼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나라 암 중에서 폐암에 의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암으로 죽은 사람 중에서 1위가 폐암이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간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엔 30% 선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40% 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서 유난히 낮게 되는데, 다른 암종 우리가 이제 위장암이라든가 대장암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간암 자체도 중요하지만 간암에 걸리신 분들이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것 때문에 생존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단축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왜 10년간 사망률은 개선이 없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암 환자가 만약에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든 피검사든 동네 병원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2cm 미만으로 발견된 간암은 이제 조기 간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뭐가 발견돼 가지고 이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딱 2cm 조기 간암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시술로 통해서 이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근치적, 우리가 완치 목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름이 근치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 후 5년에도 간암이 재발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ECM 2cm는 넘었지만은 5cm 미만이어서 수술이라든가 이식이 가능할 정도, 수술, 이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작술 이런 거 전부 다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근치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술로 깔끔히 잘 떼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크게 개복을 했지만은 간암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은 복강경으로도 충분히 하고 로봇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통증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5년 후에 간암 재발 없이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검진이 전혀 없고 B형 간염인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히 배가 아파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다발성의 종괴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 통증이 이 통증을 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연찮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발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간암 3기 또는 4기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색전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치료받으시는 현재 간암의 치료의 어떤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색전술인데요. 색전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치료 자체는 수술도 안 되고 이식도 안 되고, 그리고 소작술 같이 우리가 우리가 바늘을 꽂아서 거기에 아주 높은 에너지를 줘서 그걸 아예 태워버리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근치적 치료가 아니라 완화적인 목적의 치료를 합니다. 즉 질병 진행을 더디게는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발본색원할 수는 없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은 3년 생존, 보통 이제 중간, 즉 이제 100명이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치면은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3년 정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고 벌써 2년에
총 3차례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이거는 횟수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암도 이제 발전을 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치료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5년을 넘길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되는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결국은 다시 또 이제 또 조만간에 색전술을 하게 되었고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한 두세 개 정도 또 4개 정도라고 해서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엄청 많고요. 이 자잘한 것까지 포함하면 도저히 개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중간 생존 기간 100명의 이런 환자가 있다면 딱 50등에 해당하는 환자가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조기 진단을 하느냐? 초기와 1기, 2기, 3기, 4기 우리가 이제 또는 이제 0A, B, C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기와 중기, 말기 어떤 성적 차이가 너무 확연합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벌써 5년 생존율이 벌써 80%에 다다르는데 중기로 넘어가서 말기로 넘어가면은 5년 생존율 자체가 거의 20-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간암 검진의 목적은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긴 암을 빨리 잡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검사를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암이 생겼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을 안 생기게 하는 그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빨리 발견해서 완치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크기고요. 그 다음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간암이라고 하면 2cm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큰 간암이라고 하면 보통 5cm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cm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휴지, 거대라고 얘기하면 10cm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10cm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cm, 5cm, 10cm를 넘나 들음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암 검진은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이제 하라고 편지가 날라오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왜 검진을 안 하게 되느냐? 대개의 경우는 일단 아프지가 않습니다. 당장 본인이 아프고 그러면은 당장 본인이 어딘가 아파서 어떻게 뭘 찾겠지만은 아프지 않으니까 검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증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별일 있겠어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확히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전혀 어느 순간 우연찮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면 배가 아파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간암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그런 불행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암 검진 대상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검진을 하라고 이제 보통 이제 집에 편지가 날라오죠.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암은 그럼 모두가 다 하느냐? 간암은 첫 번째는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B형 간염 있거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으면은 40세 이상이 되고요. 만약에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없다손 치더라도 간 경변증이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진단 코드를 넣게 되면은 국가가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검진을 하라는 그런 통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간암 검진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많이 받으시죠? 초음파 검사 많이 받으시고요.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6개월마다 하도록 그렇게 검진이 되어 있습니다. 검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진을 받은 그럼 이제 검진이 과연 이 사람들의 어떤 생존 기간을 증대시키고 이분들의 어떤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진을 꾸준히 받은 그룹과 제대로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국가 검진을 하게 되면 조기 발견이 잘 돼서 완치가 돼서 전체 사망률은 한 제가 보기엔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당하는 것보다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진을 해서 이것을 조기 진단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완치의 어떤 결과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 보면은 간 초음파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을 같이 채취하게 됩니다. 이 가장 표준이 되는데요. 장점 초음파 검사의 장점은 방사선 노출이 일단 없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없고요. 조영제에 대한 노출도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뭐 다른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영제를 못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방사선 조영제 노출이 없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어떤 결과를 내는 어떤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 경변증이 심해서 간 자체가 쪼그라들면은 영상 화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저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계의 어떤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내 가스가 차인 경우, 앞에 있는 대장이 간을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부 위반이 심해서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초음파가 이제 간까지 투시를 못하는 경우 또는 특이 체형, 특이하게 이제 간의 위치가 굉장히 몸의 상부, 즉 머리 쪽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갈비뼈에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폐에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각이 생기는 경우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자잘자잘한 종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괴라고 해서 다 간암인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자갈밭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가 그 정확한 우리가 병변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거나 아니면 그게 모호해서 마치 무슨 정말 이게 딱 스며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치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경계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어떤 방법 자체가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시험 점수로 따지면 70점 정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경우 보고 되게 이제 형편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어떤 생명이 구제되었기 때문에 70% 선에서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거에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징조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모종의 보완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완책에서 가장 좋은 것은 CT입니다. 역동적 조형 증강 CT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맞고 찍는 CT가 있습니다. 다행히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이 됩니다. 정확성은 상당히 우수하고 소요 시간은 굉장히 짧죠. 한 몇 분이면 후루룩 찍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자체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영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쓰기가 조금 꺼려지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부분,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손 치더라도 조영제가 들어가면 아마 몸이 화끈거린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다소의 불쾌한 기분을 줄 수가 있고 또 방사선 노출을 우려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CT의 그 방사선 설량이 굉장히 적은 농도로 불필요하지 않게 들어가도록 또 불필요하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관리가 굉장히 잘하는 병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MRI를 찍습니다. 간단하게 찍는 간 MRI를 찍는데 정확한 명칭은 원래는 이제 이것의 학술적인 명칭은 abbreviated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냥 MRI liver fat quantification 이런 프로토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등록을 하신 종이를 뽑아 보면은 이렇게 찍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풀스펙으로 MRI를 찍으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30분 이상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일단 정확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정확성은 그러니까 암이냐 아니냐를 발견하는 정확성은 굉장히 우수한데요. 소요 시간은 초음파보다는 조금 걸립니다. 아까 초음파가 5에서 10분인데 이건 10분 정도에서 10에서 15분 이내인데 대충 10분 정도는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애매한 게 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됐던 이 역동적 조형증강 CT가 됐던 역동적 조형증강 MRI가 됐든 어쨌건 조영제를 맞고 찍는 CT를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되면 이제 병이 있을지 없지를 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조기 진단이 된 경험이 있어요. 대략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초음파가 70점이라면 이건 한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워낙에 예산도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는 이게 한 23만 원 정도 하는데 아마 다른 병원에서는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보험도 안 되고요. 6개월마다 찍으라고 하는 것은 좀 경제적인 좀 부담이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풀스펙으로 계속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확성도 가장 우수하고 대부분의 경우 확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최소 30분이고요.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찍게 되고 당연히 이거 한 100만 원 되고요. 한두 번은 뭐 보험으로 찍을 수 있지만은 보험으로 안 찍게 되면 이제 돈 100만 원을 다 본인이 내셔야 되니까 상당히 고가죠. 그리고 폐쇄 공포증이 있는 경우나 또는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딱딱하게 오래 누워 있는 게 너무 힘드셔서 이제 이런 걸 못 찍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호흡을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천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폐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도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다 찍는 시간만 늘어나게 되고 환자분들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무작정 이렇게 찍는 것은 올바르진 않지만 어찌되었건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이제 감시 검사에 대한 보완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간암 검진은 그 목적에 따라서 가장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나 의료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틀에 비추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근치적 치료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생존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환기는 더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1년에 한 번만 오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저한테는 1년에 한 번 오셔도 되니까 6개월에는 까먹지 말고 동네 병원에서 꼭 챙겨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월과 1년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저기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0.7에서 1cm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1년이라는 세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은 꼭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 표준 검진에 더해서 CT를 더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는데 당연히 필요해서 찍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잘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병이 걸릴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겠죠. 이런 기본적인 관리까지 잘 해주시면은 이제 그 간을 가지고 평생 잘 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